그날 밤 그의 아파트 침대 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의 손이 내 피부를 스치며 속삭이던 그 순간 나는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커피 잔을 들고 웃으며 그는 말했다. 여보, 이제 내가 내 집에 사는 거니까 월세 30%는 내 몫으로 해줄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 죄송해요, 오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웃었다. 농담이야. 그런데 진심으로 생각해봐. 공평하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속임수였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나조차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를 파괴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그의 아파트 문을 나서며 다리를 떨었다. 서울의 여름 햇살이 강남 거리를 불태우듯 뜨거웠고 내 가슴속 불길은 그보다 더 맹렬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그를 운명의 상대라고 믿었다.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내 발밑에 흩어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32살, IT 회사 중간 관리자. 우리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내가 라떼를 기다리던 중 그의 노트북이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나는 재빨리 잡아주었다. 고마워요. 요즘 피곤해서 정신없네요.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그날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고 나는 내 꿈을 털어놓았다. 나는 28살,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안정한 삶을 사는 나에게 그는 안정된 피난처처럼 보였다. 첫 데이트는 한강에서였다. 야경이 물결에 비치던 그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했다. 너처럼 예쁜 여자가 왜 혼자일까?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운명이 아직 안 왔나 봐요. 그는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왔어.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만나 먹고 마시고 웃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자란 나에게 가족은 아픈 주제였다. 민주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며 나를 위로했다. 나도 엄마 혼자 키우셨어.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 그의 아파트에 처음 간 건 사귀기 시작한 지 3주째. 집에 와서 영화나 볼까? 그의 제안에 나는 설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깔끔하고 세련됐다. 그는 요리를 해주었고 와인을 따랐다.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영화를 봤고 자연스럽게 키스가 이어졌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자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 밤 우리는 침대로 옮겨갔다. 그의 몸은 따뜻했고 속삭임은 달콤했다. 사랑해, 너만 있으면 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절정의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연결감.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변했다. 나는 그의 셔츠를 입고 부엌에 서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보며 웃었다. 좋은 아침이야. 어제 최고였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나저나 이제 내가 자주 올 텐데 월세 좀 도와줄래? 30%만. 내 집세가 부담스럽거든.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내 가슴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야. 요즘 회사 생활비가 빠듯해서. 너도 알잖아. 공평하게. 공평하게. 나는 그 말을 되뇌며 속이 메스꺼웠다. 어젯밤의 그 열정은 뭐였나? 사랑인가? 아니면 거래의 서곡인가?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빠, 그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아직은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제 커플이잖아. 나는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다. 커플이라서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문을 나서며 그의 시선이 따가웠다. 생각해봐. 나한테 상처 주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왜 이렇게 느껴질까? 배신감이 아니라 더 깊은 상실감. 나는 항상 남자들에게 이용당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은 내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썼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 승진했다. 민주는 그 연장선인가? 아니, 그는 더 교활했다. 사랑을 방패로 삼아. 그날 밤 나는 친구 지은에게 전화했다. 얘야, 민준이가 월세 30% 달라고 했어? 어제 밤에 잤는데 지은은 소리쳤다. 뭐? 그 새끼 미쳤어. 당장 헤어져. 나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헤어지긴. 아직은. 그냥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지은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 항상 너무 착해. 이번엔 내가 먼저 치워. 그 주, 나는 민준의 SNS를 뒤졌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했다. 여행 사진, 친구들과의 파티,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우리 셀카. 내 여보 캡션 아래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의 스토리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집세 때문에 죽을 맛 누가 후원자 돼줄 사람, 농담처럼 보였지만 내 가슴이 다시 철렁했다. 나는 그의 회사 동료를 아는 지인을 통해 물어보았다. 민준 씨. 아, 그 사람 생활비 항상 빠듯해. 여자친구들한테 돈 좀 뜯어먹는다는 소문 있어. 그 말에 나는 손이 떨렸다. 소문. 여러 명. 분노가 싹 텄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그를 더 파헤쳐야 했다. 그의 비밀을 알면 나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 터였다. 서울의 밤거리가 내 창밖으로 스치듯 내 마음속 어둠이 깊어졌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했다. 그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고 미안해, 어제 말은 실수였어. 사랑해 라고 사과했다. 나는 그 말을 믿는 척했다. 괜찮아, 오빠. 나도 과민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카카오톡을 몰래 확인하는 앱을 깔았고 그의 이메일을 해킹할 방법을 찾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컴퓨터 실력이 나쁘지 않았다. 불법. 상관없었다. 그는 나를 먼저 배신했다. 그 주말 그는 나를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불렀다. 이번엔 로맨틱하게 할게. 와인과 스테이크, 나는 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혹적이었고 나는 일부러 그 유혹에 응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침대로 갔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탐닉할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돈과 육체 절정 후 그는 나를 안고 속삭였다. 너 없인 못 살아.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 밤 그가 잠든 사이 나는 그의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간단했다. 메시지 앱을 열자 충격이 왔다. 수진아, 다음에 또 와. 지난번처럼 재미있었어. 수진. 누군가.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이름이 나왔다. 지은이, 아니, 내 친구 지은이 아니다. 은비, 하영 각 이름 아래는 비슷한 패턴. 데이트 후, 집세 좀 또는 선물 사줄래? 나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는 플레이보이였다. 아니, 더 나쁘다. 기생충. 여자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는?
특히 은비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최근 메시지였다. 오빠, 지난주에 준 돈으로 집세 냈어. 고마워. 다음에 또 은비는 그의 전 여자친구인가? 나는 그녀의 프로필을 검색했다. 페이스북에서 찾았다. 29살, 은행원. 사진 속 그녀는 나와 비슷했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 계정으로. 민준 씨와 아는 사이예요. 그는 당신을 이용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첨부한 건 스크린샷. 은비의 답장은 빨랐다. 누구세요? 그 새끼. 또 그 짓거리예요. 우리는 통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그와 사귀다 헤어졌어요. 돈을 주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는 항상 공평한 관계라고 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 은비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민주는 그녀의 카드를 사용해 여행을 갔고 그녀의 친구를 유혹하려 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는 중독돼요. 돈과 욕망에. 그 통화 후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분노로 변했다. 은비와 나는 동맹이 되었다. 그녀는 더 많은 피해자를 알았다. 피해자 모임 같은 게 있었다. 카톡 단체 채팅. 나는 가입했다. 그곳에 7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각자 비슷한 이야기. 민주는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IT 회사에서 안정된 척하지만 실제로는 빚더미. 집은 부모님 보증으로 얻었고 월세를 못 내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나 같은 신참을 노렸다. 나는 그 모임에서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복수. 그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 하지만 은비가 말했다. 그냥 폭로하면 끝나요. 그는 다시 시작할 테니까. 제대로 무너뜨려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나와 같았다. 차가운 결의. 우리는 그의 약점을 찾기로 했다. 회사, 가족, 미래. 먼저 그의 회사. 나는 지인을 통해 내부 정보를 샀다. 민주는 최근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클라이언트 돈을 빼돌린 의심. 증거는 없지만 소문은 돌았다. 나는 익명으로 HR에 제보했다. 민준 씨, 사적 생활이 회사에 악영향. 여자 문제로 첨부는 그의 메시지 스크린샷. 일부러 가려서. 동시에 그의 가족. 민준의 어머니는 지방에 사신다. 나는 편지를 보냈다. 아들분이 서울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의 전화가 민준에게 갔을 테다. 그는 당황할 터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 진짜 복수는 그의 공평한 관계를 이용하는 거였다. 나는 그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 오빠, 지난 말 생각해봤어. 월세 30%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기뻐했다. 뭐든 해. 조건은 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주는 거. 신뢰의 증거로 그는 주었다. 이제 그의 돈줄을 쥐었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그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바로 인출했다. 아니, 더 교활하게. 그의 카드를 해킹해 작은 금액을 여러 번 빼냈다. 카페 결제, 택시비. 그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분노가 쾌감으로 변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정말 이게 옳은가? 그는 나를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생각을 지웠다. 그는 괴물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그림자. 시간이 흘렀다. 10월의 서울은 잎사귀가 물들기 시작했고 내 마음속 색채도 변했다. 붉은 분노에서 검은 절망으로. 민주는 여전히 나를 붙잡으려 했다. 요즘 왜 그래? 차가워졌어. 그의 메시지에 나는 대답했다. 바빠서.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고통을 즐겼다. 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나는 은비와 공유했다. 오늘 5만 원 뺐어? 그는 카페에서 뭐 샀다고 생각할 거야? 회사에서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HR로부터 호출을 받은 민주는 나에게 하소연했다. 누가 나 욕하는 것 같아. 프로젝트도 엉망이야. 나는 위로하는 척했다. 괜찮아, 오빠. 내가 곁에 있잖아.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더 많은 제보를 했다. 이번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민준 씨가 돈을 착복한 것 같아요. 확인해주세요. 증거는 조작했다. 그의 이메일에서 살짝 변형한 송금 내역. 그의 반응은 재빨랐다. 전화가 왔다. 너 혹시 아는 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놀랐다. 뭐? 무슨 소리야? 그는 소리쳤다. 내 돈이 이상해. 누가 건드린 것 같아. 그리고 회사에서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너 아니야? 왜 그래?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날 믿지 않아? 나도 아파. 그는 사과했다. 미안. 요즘 스트레스 받아. 하지만 스트레스는 더 커졌다. 그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나는 그 사실을 은비에게서 알았다. 모임 멤버 중 하나가 우연히 봤다. 민준이 엄마가 울면서 왔대. 아들이 빚졌다나. 나는 기회를 노렸다. 어머니에게 익명 메시지. 민준 씨 어머님, 아드님이 여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요. 증거 보내드릴게요. 첨부는 모든 스크린샷. 그의 어머니는 충격받았을 터. 그날 저녁 민준의 전화가 폭발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왜 그래? 너 한 짓이지. 나는 부정했다. 오빠, 나 아니야. 믿어줘. 그의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우리는 강남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너, 나 속인 거지? 처음부터.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오빠가 먼저 그랬잖아. 월세 30%? 그게 사랑이야. 그는 웃었다. 미친 듯이. 아, 그거. 그냥 장난이었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독해졌어? 나는 대답했다. 독해진 게 아니야. 깨달았을 뿐. 그 만남 후 그는 사라졌다. 메시지도, 전화도. 나는 불안해졌다. 복수가 너무 빨랐나? 은비가 위로했다. 좋아, 이제 끝났어. 그는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의 침묵 속에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며칠 후 그의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나는 갔다. 그의 아파트. 문을 열자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엄마가 실망하셨어. 회사도. 그는 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이제 그만해. 우리는 끝났어. 그는 울었다. 처음 보는 그의 눈물. 사랑했어. 진짜로. 나는 흔들렸다. 그의 약함이 나를 흔들었다. 그럼 왜 그랬어? 그는 고백했다. 빚이 많아서. 너를 이용하려 했어? 미안. 그 순간 나는 칼을 꽂을 기회였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내 결의를 녹였다. 나는 나왔다.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집으로 가는 길 내 전화가 울렸다. 지은이었다. 야, 민준이가 내 회사에 제보했어. 내 디자인 도둑질했다고. 충격. 그는 반격했다. 내 프리랜서 계약이 위험해졌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그는 나를 파괴하려 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었다. 나는 모임을 소집했다. 그를 끝장내자. 은비가 동의했다.
그의 모든 걸 우리는 그의 은행 기록을 해킹했다. 더 큰 돈을 움직였다. 그의 카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리고 그의 비밀을 언론에.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던 그 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중독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는 나를 망가뜨렸고 이제 내가 그를. 11월의 추위가 서울을 휘감았을 때 민준의 반격은 본격화되었다. 내 클라이언트로부터 전화가 왔다. 미스 김, 당신 디자인에 표절 의심이 있어요. 민준 씨가 증거를 제출했대요. 나는 손이 떨렸다. 그는 내 과거 포트폴리오를 조작해 나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원작자예요.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냉정했다. 확인 후 연락할게요. 그날 나는 사무실에서 울었다. 프리랜서로서의 명예가 무너졌다. 지은이 달려왔다. 그 새끼 어떻게 그랬어? 증거는 나는 보여주었다. 그의 이메일, 내 작업물을 살짝 바꿔 표절처럼 만든 거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화났다. 법적으로 가자.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느려. 내가 직접 끝내야 해. 은비와 모임은 더 적극적이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걸 파헤쳤다. 그의 빚은 5천만 원, 카지노, 주식 실패. 그의 회사 상사는 그의 약점을 알았다. 우리는 상사에게 익명 팩트. 민준 씨가 클라이언트 돈 착복 증거는 그의 은행 내역. 조작은 아니었다. 실제 송금. 민준은 다시 연락했다. 너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제발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웃었다. 오빠, 그게 시작이야. 내가 나한테 한 대로. 그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사랑했는데, 사랑. 그 단어에 나는 메스꺼웠다.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였나 봐. 그 주,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직접 왔다. 노년의 여인,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제 아들이, 당신 때문에 나는 차를 따랐다. 어머님, 민준 씨가 먼저 저를 속였어요. 나는 모든 걸 보여주었다. 메시지, 돈 거래. 어머니는 울었다. 그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그녀의 눈물은 나를 흔들었다. 가족의 아픔. 내 어머니도 나를 위해 울었을 텐데. 어머니는 떠난 후 나는 더 잔인해졌다. 민준의 SNS를 해킹해 가짜 포스트를 올렸다. 빚 때문에 여자들 이용했어요. 미안해요. 그의 친구들이 달려들었다. 댓글 폭주. 그는 전화했다. 지금 당장 지워. 내 인생 끝장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내 인생을 끝장낸 거지? 하지만 복수의 대가는 나에게도 왔다. 클라이언트가 계약 취소. 프리랜서 일감이 끊겼다. 어머니에게 전화하자. 왜 그래?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나는 거짓말했다. 괜찮아, 엄마. 하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의 얼굴이 나를 쫓았다. 너도 괴물이야? 은비가 말했다. 멈추지 마. 그는 포기 안 할 테니까. 우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의 집에 불법 침입. 증거 수집. 그의 컴퓨터의 바이러스. 모든 데이터 삭제. 나는 직접 갔다. 밤 2시. 그의 아파트. 열쇠는 전에 복제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잠든 모습.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책상을 뒤졌다. 빗장부, 다른 여자들의 사진. 구역질. 컴퓨터를 열자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파일을 복사하고 삭제했다. 그의 클라우드도. 마지막으로 그의 지갑에서 카드를 뽑아버렸다. 나갈 때 그는 깼다. 너 뭐 하는 거야?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공평하게, 오빠. 이제 내 차례. 나는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울었다. 승리감과 공포.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12월의 눈이 서울을 뒤덮었을 때 민준의 붕괴는 가속화되었다. 그의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착복 의심지라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는 지방으로 돌아갔고 연락을 끊었다. SNS는 그의 사과 포스트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피해자 모임은 더 커졌다. 새로운 여자들이 합류했다. 민준 씨가 저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서울의 기생충으로 불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눈보라 속 코트가 흠뻑 젖었다. 제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의 눈은 초췌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이자 그는 무릎 꿇었다. 모든 걸 돌려줄게. 돈도, 명예도. 그냥. 용서해. 그의 손이 내 다리를 잡았다. 나는 떨렸다. 왜 나한테 그래? 난 그냥 사랑하고 싶었어. 그의 고백은 폭포처럼 쏟아졌다. 어린 시절, 아빠가 도박으로 집을 잃었어. 엄마가 일하시며 키우셨어. 나도 그랬어. 돈 없인 아무것도 못해, 너를. 처음엔 이용하려 했지만 진짜 사랑하게 됐어. 그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나는 흔들렸다. 그럼 왜 월세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공포 때문이야. 잃을 게 많아서. 그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그의 상처, 내 상처. 나는 안아주었다. 이제 그만해. 새로 시작하자. 그는 고마워했다. 고마워. 너 덕분에.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싹 텄다. 이게 함정인가? 다음 날 은비의 메시지. 민준이가 새 여자 만난대. 카페에서 봤어. 사진 첨부. 낯선 여자, 그의 미소.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속였다. 오빠, 나랑 같이 살아. 집세 내가 낼게. 그는 기뻐했다. 진짜. 사랑해. 우리는 그의 아파트로 이사 준비. 하지만 그날 나는 그의 컴퓨터에 최종 바이러스를 심었다. 모든 데이터 파괴. 은행 앱으로 그의 남은 돈을 빼냈다. 2천만 원 피해자들에게 분배. 최고조는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그의 아파트에서 파티를 했다. 와인, 케이크. 그는 행복해 보였다. 이제 우리 둘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영원히. 하지만 자정.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김민준 씨, 착복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야? 나는 말했다. 내가 신고했어. 모든 증거 다 모았으니까. 그의 눈에 증오가 피어났다. 너 이 미친년아. 그는 달려들었지만 경찰이 제지했다. 끌려가며 그는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나 없인 너도 죽어. 문이 닫히자 나는 무너졌다. 승리. 아니, 공허. 은비가 왔다. 잘했어. 이제 자유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자유가 아니다. 그의 증오가 나를 쫓을 터였다. 새해가 밝았다. 민주는 구속되었다. 재판 대기 중. 그의 재산은 압류, 아파트는 경매. 피해자들은 보상받았다. 나는 클라이언트를 되찾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후회할 거야. 은비와 모임은 해체되었다. 이제 끝났어. 그녀의 말. 하지만 나에게는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 익명 메시지. 너 때문에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민준, 첨부는 병원 사진. 그의 어머니. 나는 충격받았다. 복수가 가족을 파괴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어머니는 깨어났다. 당신. 그 아이를 망친 여자지.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민준이가. 잘못했지만 엄마는 그 애밖에 없어. 나는 울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갔어요. 그녀는 손을 잡았다. 용서해. 하지만 그 애도 용서받아야 해. 재판날 나는 증언했다. 모든 진실. 민주는 나를 보며 울었다. 미안해. 사랑했어. 오 판사는 유죄. 3년 실형. 그는 끌려가며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후회였다.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공평했다. 하지만 대가는 영원한 상실. 사랑, 신뢰, 나 자신. 이제 새로 시작. 하지만 가슴속에 작은 불씨. 만약 또 누군가 나를 배신하면? 서울의 봄바람이 제주를 스치듯 내 삶은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그 꽃잎에는 여전히 피가 배어 있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나의, 그리고 그의.